네, 다우케미칼과 듀폰 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도 연일 하락세를 시전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영 맥을 못 추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1위, 2위 화학기업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한 시사점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점들을 저희가 좀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주가 동향부터 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두 종목 모두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 상황이었는데요. 듀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거의 이 돌덩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가 오늘 이 이슈에 상승 갭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었고요. 거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우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했는데 강력한 상승 갭을 동반하면서 고점을 모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이고 과거처럼 이제 중국에서 뭐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업체가 필연적으로 M&A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이 M&A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합병을 하고 나서 세 개 회사로 분사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양 회사가 지금 모두 군산복합체이면서 굉장히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업 쪽이라든지 굉장히 겹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매출 100조 원의 대형 화학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매출 100조 원으로 바스프를 이길 정도의 대형 회사가 나왔지만 이것을 농업 부분, 소재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부분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갠다라는 게 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M&A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덩치도 키우고 더욱더 전문화된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 국내 기업들도 빨리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로벌 M&A를 통해서 국내 관련 화학 업체들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시사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국내 이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은 말 그대로 시클리컬, 즉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올랐다가 또 마진이 나빠지는 시기에는 떨어지는 속절없이 이 주가가 굉장히 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뭔가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크게, 그것도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뭐 2배 올랐다가 이런 식의 급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어떤 새로운 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뭐 대형 해외 기업들처럼 대형화 전문화 방향으로 가든지 뭔가 확실한 그림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국내화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형화하고 있는 쪽이 롯데케미칼 정도가 대형화를 많이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소재 진출이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쪽이 좀 무게를 많이 싣고는 있는데 여전히 캐시카우는 기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때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계속 뭐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대형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화학 기업들의 M&A 소식이라든지 구조조정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모멘텀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먼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도 괜찮지만 수급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개인들만 파는 형태니까 배당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의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4분기 실적도 마진 개선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투자 나쁘지 않지만 미국의 이제 정유시설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가동하고 좀 전에도 이제 시황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제유가 이렇게 남아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마진이 개선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는가가 중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정유주들의 투자 관점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맞지만 그렇게 그 매수의 시기가 길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원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와 나프타 가격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나프타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나프타 원재료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진 스프레드는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일부 제품, 그러니까 뭐 에틸렌 정도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을 뿐 프로필렌은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 부타디엔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잘렌과 같은 기초 유분의 전반적인 가격과 이 스프레드는 모두 정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 부진에 따라서 합성 수지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유분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이런 다운스트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즉 석유 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마진 스프레드들이 모두 정체되거나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나 실적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신성장 동력이 있는 LG화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나마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꾀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그래도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유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 중기적으로는 전략을 좀 달리해봐야 되겠고, 석유화학주들은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나 대형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종목수를 압축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나 대형화에 주목을 해보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 화학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저께 해당 뉴스의 댓글들을 봤더니 가장 먼저 올라오는 댓글들이 LG는 어떡하냐라더군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찾은 게 전장 부품 쪽이었는데 삼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판을 헤집어 놓으면 LG그룹은 결국은 뭐 휴대폰에서도 밀렸고 이쪽에서도 또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LG가 지금 삼성이 진출했으니까 밀리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워낙 크니까 삼성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LG가 뭐 깔아놓은 판을 삼성이 깨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워낙 커서 삼성과 LG가 뛰어놀아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넓은 운동장이다라는 쪽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해외 기업들 사례를 봤을 때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라타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그 부품사, 전자 부품사가 자동차 쪽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해서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자 부품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PBR 1배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거의 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무라타라고 하는 회사의 주력 제품은 MLCC입니다. 이 MLCC가 그렇게 이익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동차 MLCC는 휴대폰이나 TV에 들어가는 MLCC보다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용 MLCC는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휴대폰이 한 10개 정도 검사를 하면 된다면 자동차는 한 200개 검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 높은 상품을 지금은 이 무라타와 TDK라고 하는 두 일본 회사가 거의 과점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마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DK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분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고요. 실제로 삼성전기도 자동차용 부품 전망이 앞으로 처음에는 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MLCC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겠죠. 무라타나 TDK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던 이익률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삼성전기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각 그룹의 시너지와 함께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에 삼성전기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높겠죠. 삼성전자가 워낙 많은 대수를 팔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에게
우리가 마진율을 유지를 해야 되니 너희가 마진율을 낮춰라라고 압박하게 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마진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인데 삼성전기가 만들어낼 MLCC를 지금 삼성에다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에다 팔든지 일본차에 팔든지 미국차에 팔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호한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oT 시장 스마트카로 나가면서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3%에서 5% 내외를 왔다 갔다 했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렇다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본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자동차 부품용 생산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전장 사업 전체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체들이 많게 될 텐데요. 그 외에도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뭐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 만도였고요. 그 만도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다른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전장 부품에 대해서 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만도 아니면 만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한라홀딩스 이런 쪽에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듈을 생산해낼 것으로 보이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소형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평화전공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이제 단조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만들고 있는 제품은 ECU라고 하는 자동차를 제어하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세서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ECU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하지만 평화전공에서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내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새롭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 부품화가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SL의 실적 호전과 함께 평화전공의 실적 호전 자체를 예상해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LG이노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진출하니까 LG는 말 그대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고 커지는 시장이고 워낙 분야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신다면 현재 LG이노텍이 만들고 있는 뭐 모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LED와 관련된 뭐 조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품들 통신 모듈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소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LG전자보다는 LG이노텍이 탑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만도, 평화전공,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그룹이 전장 부품 쪽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시장의 모멘텀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뭐 만도나 LG이노텍을 비롯해서 평화전공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오늘의 전략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